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2주 만에 다시 뵙게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김현성 박사 해외 의사를 만나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대만의 의료에 대해서, 대만 의사분과 논의를 하였고, 대만의 의료 시스템이 저희 한국과 비슷한 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멕시코 의사분을 모시고 멕시코 의료와 한국의 의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에 있는 김현성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 채소침습학회 부회장으로 있고 대한 척추 내시경 수술 연구회 전 회장을 역임을 했고 제이미스 저희 채소 침습 학술지 전 세계 유일한 학술지인 제이미스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약 40여 개국 정도 방문을 했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멕시코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제 개인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오늘 자료는 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허동아 원장님 자료하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그 배경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의료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미국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약 1억 2,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페인어를 쓰는 스페인어 최대 국가의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그 세계 도시가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이게 세 개가 주요 도시라고 아까 브랜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1억 2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의료 시스템은 공공 시스템과 그 프라이빗 개인 시스템이 같이 공용이 돼 있는데 브랜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공공 시스템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실은 멕시코가 최근에 제가 척추 내시경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을 방문한 멕시코 의사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은 멕시코는 저희 척추 내시경 분야로 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척추 내시경을 많이 하지 않았었고 최근에, 급속히 이 척추 내시경에 대한 그 관심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브라질, 멕시코 의사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는 칸쿤에서 열린 암시코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가게 됐고요. 실은 멕시코의 내시경 히스토리가 내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오랜 동안 제 친구들 히스토리를 보면 멕시코는 오랜 동안 이제 내시경을 시작은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정체돼 있다가 최근에 두 명의 굉장히 빅서전, 굉장히 지명도 있는 친구들이 가면서 멕시코의 내시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알폰소 가르시아하고 하비에르 두 명이 대만, 지금 현재 멕시코 내시경을 이끄는 리더들인데 알폰소는 최건 원장님께 그리고 하비에르는 김유선 교수님께 수련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에 수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브렌다는 알폰소의 제자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최근에 멕시코에서 척추 내시경에 대한 인지도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작년에 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허동원 원장이 이미 멕시코를 가서 강의를 한 번 하고 왔어요. 저희 보면 칸쿤에서 찍은 사진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한국 안진우 원장이랑 이진영 원장이랑 가서 같이 한국의 발전된 의료 기술들을 강의를 하고 온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브랜드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너희들 오랫동안 내시경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내시경에 대한 관심도가 갑자기 많아지고 한국은 의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물어봤더니 한국의 문화 때문에 그런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이 BTS나 한국 문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멕시코에 있는 환자들이 한국 문화를 계속 접하다가
내 척추 내시경을 본 거예요. 한국에서는 다 척추 내시경으로 아주 그 좋은 치료를 내고 있고 그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멕시코에는 안 하고 있으니까 멕시코 의사들한테 난 척추 내시경 해주라. 그런 환자들이 갑자기 급속도로 늘었대. 그러면서 의사들도 멕시코 의사들도 아 우리도 이제 내시경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o you know Yes. who is he? Dr. Felix. Dr. Canales, Yeah. and the other two doctors are learning from them. Who is him? Who He's the is- president of Is the AMSCO.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from AMSICO. Vice yes. President of AMSCO. Yes. 여기 계신 분들은 브렌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암시코라고 멕시코에 있는 척추 내시경 척추학회예요. 멕시코 척추 내시경 학회가 아니고 척추학회. 가장 척추 쪽으로는 가장 큰 학회죠. 거기 회장님과 부회장이 분이시고 이제 암시코의 주 멤버들이 저희 청담 해리슨 병원을 올해 2월 달에 방문했는데 물론 이분들은 이제 이미 좀 나이도 있고 해서 뭐 오랜 기간 동안 내시경 연수하진 않았어요. 며칠 있다 갔는데 아마 이제 한국을 방문한 계기가 한국에 발전된 그 척추 내시경 술기를 보고 본인 나라에 가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리딩을 할지를 보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2월 달에 방문했었고 그 사진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닥터 브렌다는 멕시코에는 생각보다 많은 여자 서전들이 있어요. 여성 서전들, 여자 의사분들이 이제 그 수술하시는 그 중에 척추 내시경 척추를 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척추 내시경을 하는 첫 번째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 저희 병원에 온 것은 좀 더 발전된 술기들, 물론 이제 지금 내시경을 하고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발전된 술기들을 배우려고 저희 병원을 왔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r. Olivia, can you introduce by yourself? Yes, of course. Hi, everyone. I'm Dr. Brenda Bueno from Mexico. I'm orthopedic surgeon and I perform spine surgery in Rio de Janeiro, Brazil, and endoscopic and minimal invasive too. And back to Mexico, and I'm the first woman in Mexico in perform endoscopy spine surgery. And now I'm here in Seoul, learning from the most advanced and new techniques in endoscopic surgery for the best spine surgeons in the world. So I'm here and I'm glad to be here 네. with all of you. Thank you. Yes. 브렌드 올리비아는 이제 멕시코에 있는 그 정형외과 의사분이시고 그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척추 내시경 실은 브라질 척추 내시경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나도 거기 8번이나 갔으니까 그리고 거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 제 제자들도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시경을 배웠고 지금 멕시코의 그 척추 내시경 그 분야에서 첫 번째 여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돌아가서 척추 내시경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브렌다, 이 사진은, what is this photo? This photo is with makeup in my office. Yes. 예. 브렌다 올리비아 부에노 퀴노네스. 야, 굉장히 미녀시죠. You are very beautiful girl. Oh, thank you we so know much. that the beautiful girl also can doing the spinal surgery very well. Yes. You agree? Yes, I agree. 굉장히 미녀시고 말씀드린 것은 미녀 분임에도 불구하고 척추 수술을 굉장히 잘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리비아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to see a specialist or get an MRI in Mexico? Yeah, well, in Mexico, it depends if the patients, whether the public or private healthcare system. In public system, they can wait until 3 or 6 months for get MRI. To meet the specialist. Yes, for 3 or 6 months average. Wait. 지금 어떤 질문을 말씀드렸냐면 그 멕시코에서
전문의, 저희 나라는 일반의 전문의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뭐 개인 그 주변에 있는 병원들 개인 그 일반이신 분들도 있는데 뭐 내과나 외과 그 정형외과 하신 분들 다 전문의들이세요. 그 영어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전문의신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만나기 쉽잖아요. 그냥 병원 그날 가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때 MRI를 찍으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방금 전에 한 이야기는 전문의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멕시코 의료 시스템은 대부분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는데 대부분 퍼블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1차 의료를 하는 일반의들이 있는데 일반의를 how long time it need some take some meet the general surgeon? General doctor, like 3-4 months. 3, first. 4 months. Yes. 일반 의사를 만났는데 3 내지 4개월. And then And then if the general doctor think it's necessary to see the specialist, they send to the they specialist send to and wait 4 to 6 months. 2 to 6 months. 그때 이제 일반이 분들이 이게 만약에 전문의에게 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의뢰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작성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전문의를 만나려면 최소한 5개월에서 8개월의 기간, 심지어 10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Then the patient, the specialist decide the checking the MRI. Yeah. Then And then wait 6 or 8 months more. 6 or 8 months. Yes, forget MRI. Wow. Yes, and then back to with the specialist. Yes. Well, it means that the patient have some so serious spinal stenosis that they hope to take some MRI. They need a near 1 year. Yes, exactly. Yeah. And if when them back and need a surgery, have to wait 1 more year 1 more year. They perform hope to the receive surgery. the operation. Yes. 1 more year. 1 more year.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MRI 찍으려면 일반의를 통해서 전문의를 가고 그게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때 이후로 MRI를 의뢰를 했을 때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MRI를 찍으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수술을 결정했다. 그래서 수술 받으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답니다. It's mostly need a 2 year for receive the operation. Yes, exactly. 와. 수술 받으려면 2년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멕시코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 의료에 대한 프라이빗 하스피탈이 아니고 you talking about the only public hospital. I work in the private hospital. Yeah. You talking that maybe to checking the MRI 1 year and the operation maybe needed 2 years. It's Yes. only public hospital. Only on the public hospital. Yeah. Yes. What is the difference of the public and private? Yes. In the private, you can get the MRI in range 1 to 3 days, and the next week see to a specialist. And if need a surgery, they can perform the next week. Is really Next week. Yes. Next week. I question about that. Some differences of the public system and private system. Public system, I heard that you before talked to me, all paid by the government. The patient no charge. Exactly. It's for free. Yeah, and the private hospital they charge by themselves. By themselves. So for that is the long list waiting in the public system because it's for free and but they have to wait a long time. And the private system, they have to pay, so it's more expensive, but it's more quickly and safer the surgery. Yeah. 무슨 이야기냐면 그 멕시코에는 공공의료하고 그 개인 의료가 프라이빗 하스피탈이 있는데 공공의료는 전적으로 모든 게 나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환자는 전혀 돈을 내지 않아요. 굉장히 좋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I 찍는데 1년, 수술 받는데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아마 미니멈이진 않겠죠. 설마. 대신에 프라이빗 하스피탈은 본인들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료를 보는데 3, 4일이면 진료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MR을 찍는데 3, 4일이면 되고 거기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 주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ut how much charge for public hospital and private hospital? Well, in the public hospital is for free, everything. All free. All free, yes. Any charge? Any kind of charge? Yes, no. In spite of any of treatment? Yeah. But the waiting time is too long. Too long. Yes. Yeah. And the private system, well, is depend the treatment, it's the cost, but it's the pay for their own self with their own money. Yeah. I'll ask after then. But you before talking that so most patients they hope to receiving the treatment by the public hospital Yes. system. Yeah. It's correct? Yes, it's correct. Why they hope to receive the treatment by the public? Because the mostly population in Mexico don't have the enough money to went to see a specialist, so they prefer don't pay anything and wait for a long time, but no pay. And even when the people have the money, we don't have the culture to see the specialist by the private system because they don't want to pay for. So they prefer wait.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멕시코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퍼블릭 공공의료의 치료를 받기를 원한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멕시코의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돈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부분이 그 개인 그 공공의료의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는 거죠. 본인들이 더 나은 치료나 그 더 빠른 치료가 있다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나라의 그 저희 나라도 이제 그 공공의료하고 또 국가 그 보험 시스템, 특히 그 사보험 시스템이 같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이 좀 더 개인적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 second question is that 두 번째 질문은 한국 병원에 와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Was there a moment that shocked you most when visiting a Korean hospital? Oh, yes. It's when I went to the operating room. OP room. Yes, Yeah. and saw the teamwork and organization and everything, everybody knows what to do, and everything is fluent, is softly and very on point and very organized. It's to me really shocked. That for me, yes, it's very different in Mexico. Yes. In Mexico. Yeah. Only there is some shop? Not only that. Okay. First I explain that.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에 충격을 받았는데 예전에 미국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 엘리베이터 끄고 켜는 것도 굉장히 쇼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식점에 갔을 때 벨 누르는 거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쇼킹한 건데 그 의사 입장으로 봤을 때 병원에서 굉장히 쇼킹한 게 뭐냐면 병원에 수술방을 들어가 봤더니 수술방이 굉장히 체계가 돼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본인들 일을 다 알아서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본인 일에 대해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알고 본인이 그 다음 순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착착착착 하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브렌다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올리비아가 했던 이야기가, 멕시코에서는 어떤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책임자가 있고 그 책임자가 너 이거 해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그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일들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그 수술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체계적이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수술을 뭐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뭐 하루에 뭐 5개 이상의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루에 소화하는 걸 보고 많이 놀라는데 그게 수술을 굉장히 막 빨리 서둘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 직원들이 본인들이 어떤 일들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인지를 하고 제 시간에 적절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런 게 외국인 눈에는 굉장히 쇼킹하게 보이는 거죠. Okay. Well, that is the first yourself. Yes. And what is your And the second other job? thing is having the same room in the one room, One have room. image, have the diagnosis, have the lab, and have the surgery Ah, under the same roof is like so efficient and better. I guess it's so better and comfortable for the patient and for the doctors. Have everything in the same building. one shot system. One shot Yes. system. Yes, and it's like very more effective, and the cleaning and the in general of the installation of the building was to me was because I'd never been a hospital like that, so was like everything for me was like You wow. like my hospital? Yes, your hospital, your hospital, because I never been in this kind of hospital before, so it so shocks me, but in the way, in the good way. Yeah. If I spreading my hospital to your country, you will join to there? Oh yes, definitely. in any city you put the hospital, I moved to live for this city. Okay, yes.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것도 외국 의사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여러 번 저한테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척추 전문병원이든지 아니면 관절 전문병원이든지 아니면 최근에 MRI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병원에 한국에 왔더니 한 병원에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왔더니 환자가 그날 진료를 보고 그리고 진단을 내리고 MRI 찍고 수술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한 병원에서 한 그 프로토콜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뭐 한국 분들은 당연히 그 병원 어느 병원을 가면 거기서 당연히 진료받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하는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 진료를 보고 MRI를 의뢰를 하고 다른 데 가서 MRI를 찍거나 그리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분 다른 곳에서 수술한 경우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절대 한 시스템으로 한꺼번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쇼킹한,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몇 군데 나라들이 더 그런 데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그런 데도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그 건물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시스템들은 정말 외국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쇼킹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들었거든요. 또 하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물론 병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병원에 왔는데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병원만 깨끗한 게 아니죠. 다 길도 깨끗하고 모든 그 건물들이 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잖아요. 외국 가보면 이걸 확연히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 세계를 한 40개국 다녔는데 한국만큼 뭐 일본도 굉장히 좋아요. 일본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일본도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역시 한국이 따라올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 환자하고 멕시코 환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Mexican patients? Yes, about the patient, the Korean patient, I guess they are more informed about the surgery and ask for the doctors and follow strictly all instructions for the surgeons. In Mexico,
the patients don't follow the instruction for the surgeons, so it's more possible have complications and don't get the best results for that because the patients overall of the patients don't have enough education. They don't follow the post-op In spite instructions. of they have some complication, they not follow. Yes, exactly. So, And then they receive their disability by themselves. yes, by the sound. Yes, exactly. Wow.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can change until now, and the patients don't understand it is they have to follow for best results, but it's a huge problem in Mexico we have because these complications could be avoided if the patients follow the instruction for the doctors. Yeah. 오케이. 재밌는 이야기네요.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해 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의 환자들은 이미 그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의 의사나 한국의 수술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수술이나 자기가 겪고 있는 질환이나 거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빠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미리 잘 알고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의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함과 동시에 한국 의사분들의 이야기, 레커멘데이션, 권유를 잘 들어서 그러니까 추적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오세요 하면 와서 잘 검사하고 치료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하고 있네요. 멕시코는 일단은 의사 말을 잘 따르지 않고 만약에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잘 추적 관찰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혹시 이제 수술 후에 퇴원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겼는데 뭐 장애가 생겼다. 그래도 본인들이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병원을 다시 방문하고 환자한테 이걸 치료해주세요. 아니면 의사분께 이걸 치료해주세요. 또는 의사분께 이걸 왜 이렇게 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좀, 다르게 보고 있고, 그렇죠. 이건 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분들이 많은 컴플레인 하고 하면 힘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환자분들이나 의사분들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의료 발전뿐만이 아니고 이게 환자 본인의 치료뿐만이 아니고 이런 의사뿐만이 아니고 환자분들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그걸 같이 갈 수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올리비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kay, thank you. Have another some comment for this question? No, some no, differences I of guess this. this is the big There's difference. also big Yes, differences. yeah. Okay. Okay. 다음은, 한국 병원 시스템, 한국에는 이제 멕시코에서 왔으니까, 멕시코하고 한국은 병원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멕시코는 주로 공공의료 위주로 돌아가고, 그래서 대부분 큰 병원에 갈 거고, 환자분들은 오랫동안, 진료보는데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갈 거고, 한국은 좀 다른데, 그 중에서, 한국 병원 시스템 중에서 멕시코에서 꼭 도입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Is there anything in the Korean hospital system that you wish Mexico could adopt? Yes, because like I said, the teamwork, the I think organization. the first is the Harrison Spinazzo Hospital. Yes, Yeah. this is the first thing. Okay. It's like a dream come true if we have like that Okay. in Mexico. And the teamwork. Teamwork. First teamwork. Yes, teamwork, organization, and have in one roof. First of all, have this kind of hospital specifically for spine surgeries, endoscopic spine surgery, and have all in the same build is, I guess, I really enjoy having Mexico, yeah, because this exists only in the huge hospitals and the big cities only. But we don't have this kind of specific endoscopic spine surgeries. Meaning that maybe you need
you hope to bring of the Korean system of the first teamwork and organization of a hospital. Yes. Second is some one-stop system Yeah. for some checking diagnosis, interview, and some MRI Exactly. checking, operation, Yes. all things. All things in True. the same. Yes. Especially two. Yes.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올리비아는 이제 멕시코의 정형외과, 척추관 정형외과 의사고, 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시스템을 봤을 때, 멕시코에 도입하고 시스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체계적인 그 팀워크 시스템. 이제 아까 본인들 수술을 했을 때 그 직원들이 수술방에 의사도 있겠지만 그 간호사도 있고 또 PA도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각자 알아서 가는 이 팀워크와 이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이 체계화된 병원에 단지 수술방뿐만이 아니고 수술이 끝나면 재활을 어떻게 하고 뭐 간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첫 번째 부러워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의 전문병원 같은 이야기들인 거죠. 물론 이제 지금 한국에는 전문병원이 따로 있고 그 많은 병원들이 전문병원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료도 보고 그다음 진단 내리고 MRI 찍고 그다음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고 그다음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하고 퇴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멕시코에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질문 중에 질문 먼저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 MRI 비용이 다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그 멕시코는 그 대부분이 그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술이나 MRI나 그런 이제 그 개인 보험을 사용하신 분들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MRI 찍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 have a question that how much payment for MRI? Only MRI. Only MRI? Lumbar MRI. Like $1,000 only for MRI. $1,000. Yes, for MRI only. Yeah. 1,000. 140만 원. only lumbar. Only lumbar. You need 달러가 지금 1,400 정도 되니까 1,000달러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만 원 정도 하죠. MRI가. 허리 MRI 찍는데 140만 원 정도 한다. 개인 병원을 갔을 때 MRI만. 우리나라가 보험이 안 돼도 이제 비싼 데가 6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2배 정도 가격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 거죠. 멕시코에서 개인 치료를 받고 싶으면 프라이빗 하스피탈에서.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에서는 왜 아직도 절개 수술을 대부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척추 말고 다른 분야는 대부분 다 내시경이나 그런 다 발전된 로봇 서저리나 하잖아요. 뭐 관절이나 뭐 복강경이나 복부나 아니면 산부인과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비정형외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척추도 많은 부분이 이제 내시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절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멕시코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ext question is that why is open spine surgery still the mainstream in Mexico? Well, like minimal invasive noise available in public system yet. Available in public system, minimal invasive Is not available. Yes. So why? It's because the most spinal surgeons don't have the training on that. First problem is the training. In training. The other one is they don't have the equipment. Equipment. It's really expensive. Yeah. And don't have this kind of technology. So for that, until now, the open Technology? surgery. Yes, the equipment. Equipment? Yes. Yeah.
So for that, and as it's like mostly people it's attend on public system, they're only the open surgeries is available until now, and for that is the mainly open surgeries in Mexico until now. Yeah, but the endoscopic specifically is now in growing up, but we are a few endoscopic spine surgeons, so maybe when the other spine surgeons get the training and get these From Korea. transitions from Korea. Many Yes. endoscope spine Yeah. surgeon. Because I have a question is that why currently some many doctors they try the endoscope spine surgery? why don't? Yes, because I mean here in Korea, in Mexico is so popular, and we know in all world, not only in Mexico, here is when is born, develop, and have the best spine surgeons. So anybody wants to come here to training and back their countries because it's like a guarantee you have the best knowledge. So, but in Mexico, the all spine surgeons don't have to make the transition to open to minimal invasive. Why? Because they think it's not the, they don't have all the benefits they have in their patients. So they have doing the same things because for them have good results. They first consider that their benefit rather than the patient benefit. Yes. Yeah, understand.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에서 아직도 절개 수술을 많이 한 이유가 대부분의 공공병원에서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 이게 척추 수술은 절개 수술, 그 다음에 현미경 수술, 최소 침습 척추 수술, 그 다음에 척추 내시경 수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은 척추 수술에서는 그나마 굉장히 발전된 수술인데 대부분의 공공병원에서는 그걸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트레이닝, 전문의들의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두 번째가, 거기에 대한 기구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기구를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시경, 대부분의 절개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내시경이나 더 발전된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한국은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의료를 하면서 한국의 많은 의사들은 그런 환자가 어떻게 잘 치료가 될까에 대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멕시코에서는 의료진 본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환자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그게 물론 이제 대부분 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올리비아가 생각하기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올리비아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I think that you will firstly consider the patient. Yeah. Yeah.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멕시코에도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질문이 많이 있는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멕시코에서는 척추 수술은 당일 퇴원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Is it true that many spinal surgeries in Mexico are done on outpatient day? Yeah. Yes. The endoscopic spine surgery, for example, discectomy or descompression can be performing outpatients. Yeah, but only outpatient, not admission. No, and if you have a long surgery, yes, can stay one night on hospital. But mostly outpatient. Yes. No admission. No, I mean only for the minimal invasive. Yeah. Endoscope transplant yes, discectomy. Only. Yeah. Yes, for the open surgery, no. Open surgery. They have 1 or 2 nights on the hospital. Only. Yes, only. And the fusion? In the fusion, same 1 or 2 days on hospital. Really? Yes. In the private system is because it's expensive a night on hospital, and the private system is because we need the bed for another patient. In the private hospital can stay more. Yes, if the patients
it have a lot of pain and have the money, 오케이. 예. yes, could be.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척추 내시경으로 수액 제거술을 하는 트랜스포라면 디섹토미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입원을 하지 않고 아웃페이션트 클리닉, 그러니까 외래에서 다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와, 여기 허리가 막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엄청 아파서 왔어요. 한국으로는 상상이 안 될 이야기죠. 근데 그날 가야 돼요. 그리고 you meaning that some one or 2 days discharge for open Open surgery. discectomy and Yes, decompression is decompression. public. In a public, yeah. 아, 그러니까 그 공공의료를 하는 멕시코 공공의료의 많은 병원들에서 수액 제거술이나 그 감압술, 협착증 감압술이나 절개를 하게 되면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나 이틀이면 가야 된대요. 근데 유압술도 하루나 이틀이면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파 죽겠는데 가라고 한다고 난리가 나는죠. 근데 멕시코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다고 하면 더 있게 하죠. 근데 멕시코에서는 그러면 개인 병원에서는 좋다. 그러면 돈 더 내라. 그러면 더 있게 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좀 더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지는 굉장히 셉니다.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그 다음날 태어나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래 있길 원하시고, 특히, 그죠. 한국은 문화가 좀 달라서 또 의사분들도 가능하면 좀 더 오래 있길 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잘 치료되고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척추 수술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한국하고 아까 이제 당연히 공공의료를 하게 되면 다 풀이지만 개인 의료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How much does spine surgery typically cost in Mexico? For endoscopy, decompression Decom. is like a range $8,000 and $12,000. 8,000 and Yes, 20? between that 12. 12,000. Yes. 그러니까 8,000이면 보면 거의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1,200달러면 1,500. 와. You mean that only one level transforaminal discectomy or decompression? Yes, because Private hospital? in private hospital. More Yes. expensive compared to Korea, about 2 times. Really? Well, maybe for that it's still be more open surgeries because it's out in the public is available, but yes, in the private system this is the cost.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물론 이제 개인 병원 프라이빗 하스피탈이지만 한 레벨 디컴프레션이니까 디스크만 제거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시경을 하더라도 600에서 많이 받아야 뭐 7, 800이니까. 근데 거의 1200까지 받는다는 이야기고, 뭐 많으면 뭐 1500, 2000까지 받는다는 이야기. 와, 뭐 훨씬 많이 받네요. 우리나라, 근데 실은 이게 멕시코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외국에는 프라이빗, 우리가 사회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 뭐 유럽뿐만이 아니고 멕시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나라들이 개인 프라이빗 병원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 따로 돼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다 이렇게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주의 의료가 전부가 그렇게 원만하게 되지가 않아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죠. MRI 찍고 수술하려면 2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국 문화에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What aspects of Korean culture did you find interesting or surprising? I surprised me BTS? yeah. Harrison Spinach Hospital? The best it shocked me. This is the first thing. And the other one was the discipline and the respectful, the severity person, other person, and the everything is clean everywhere. Clean. And all respect have the
young people for the older people. This is Ah, impressed respect. me. Respect, yeah. Yeah. And the culture of the food, how Food. you share the food and enjoy in group is really interesting. Enjoy the food together. Together, Ah, yes, it's really interesting. It's really nice, and the public transportation is really impressed to me because it's really functional and very clean and very easy to use too. But and specifically to respect and discipline, for me it's shocked me for the young people to the elderly. So yes, it's very interesting, very different the Korea between Korea and Mexico. Yeah. Thank you so much.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임프레션을 받았던 것들 중에가, 물론, 제일 한국에 외국인들 오면 내가 보기로는 제일 쇼킹한 게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다 깨끗하잖아요. 그거 보고 진짜 많이 놀래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식 젓가락 놓는 거라든지, 뭐, 벨 누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신기한 것들 많은 것 같은데, 첫 번째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어르신을 공경하는 게 그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제 배우고 항상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외국인들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진심인 거예요. 보기로. 아, 여기는 문화가 다르구나. 저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아, 참고로 내가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내가 깜빡하고 잊어먹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최근에 멕시칸 하면 가장 유명한 친구가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마 이게 올리비아가 크리스티안 부르고스가 한국에 오기 전에 연락을 했던 친구래요. 뭐, 많이는 아니고, 친구가 소개해줘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연락을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안 유명했는데, 아까 보여줬더니, really?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와우, 뭐 엄청 유명해졌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surprise. 야, 그게 이제 아까 어르신을 존경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 문화 사회생활하는 예를 들어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하고 흥미있게 여기고 있고 또 제일 마지막 했던 이야기 이건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 뭐 지하철 버스 그런 것들 택시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우리나라 지하철 시스템 정말로 전 세계 최고죠. 네.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한국 문화하고, 이제에 대해서 이제 흥미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한 4가지 정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그 멕시코 의료하고 한국의 의료에 대해서, 닥터, 브레노 올리비아하고 이야기를 해봤고, 정형외과 의사인 브레노 올리비아하고 이야기를 해봤고, 멕시코의 의료는 언뜻 보면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대만의 의료하고는 완전 확연히 달라요. 대만의 의료는 공공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된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물론 자기들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멕시코의 의료는 완전히 모든 부분이 이제 프리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의료하고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이게 모든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판타스틱한 아이디어 같긴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맹점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성기 굉장히 급성기에 많은 환자들이 겪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급성 응급 조치들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 또 진짜 치료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시기가 늦어지면서 특히 지금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평균 수명이나 의료로 인한 평균 수명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의료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패턴을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멕시코의 의료 패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또 하나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좀 받아볼까요? 딸기 바나나님이 멕시코 총상 환자도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Olivia, did you experience about that gunshot patient Conscience pension? Yes. in Mexico? In Mexico, The yes. I heard that many patients may be gunshot patients. Yes, they overall for aminotomy, their eye conscience, yeah, Foraminectomy. yeah, It means that the patient visited to hospital with some pleasure or arm pain arm pain, yes, due to some gunshot yeah, and in your hospital. in my hospital, yes, 그 이제 총상을 입고 목에 박혀서 그게 이제 팔 통증이 있어서 이 추광공 그 총알을 빼내고 그 추광공 확장술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랜데님께서 멕시코는 너무 위험한데 의료 수준이 높은가요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I don't know, she or he, I don't know. And he asking that some many Korean people thinking that some Mexico is some danger area, and then but because of that some medical rebel also some high or low they she or he asked about that. But I know that your country very close to USA, and then so many advanced technique of some deformity and some very important medical treatment can is more easily adapted and more higher level, Yes. some higher level. yes. In Mexico now, all doctors are very prepared, have a lot of education, a high education, and it's very safe performance surgery. I mean, we have all technology, but it's not available for everybody. Just if you have the healthcare system or enough money, you have the best choices for treatment. But it's really safe if you have the In the hospital is choices. very Very safe. safe, yes. Okay. And in general it's very safe. I mean, have just Only some place. some places is dangerous. It's but it's not in all cities and all country. I guess it's more this famous is more for the movies and the series Mexican novels, but now it's really safe. And if you want to visit Mexico, it's really safe for the foreigners. If you hope to visit to Mexico, please contact Olivia. Yes, please contact me and I give you Okay. where you are safe.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보이는 것처럼 멕시코가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역은 굉장히 안전하고 일부 지역만 위험하고 병원은 아주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멕시코는 미국에 아주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든 분야가 이렇게 의료가 낮지 않아요. 많은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의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 의사들은 굉장히 하이 레벨인데 그걸 모든 그게 이제 파퓰러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준은 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주님께서 멕시코는 공립과 사립의료 시설의 수준 차이가 크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로 환자들은 어느 병원 시설을 이용하는지 궁금하네요. 아까 이제 코멘트했던 부분들인데, Mr. Guan asked about that some Mexico have some private and public system together, and most what kind of system in Mexican hope to receive. They visit in mostly public, but they hope to visit to private. Yes, you can choose if you attend on private or on public, but the difference is private cost and public now. But everybody can choose in what kind of system take care for themselves. It's not only for one person, or if you have public healthcare, you can go to the public. No, everybody can go to the public or to the private. It's a choose. Yeah.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 공공의료를 선택을 한답니다. 그게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 뭐 다 풀이기 때문에. 근데 실은 많은 환자분들은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김현성 박사 해외의사를 만나 두 번째 시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편이었고, 이 세션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리 멕시코에서 한국까지 와서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브렌다 올리비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리비아는 이후로 쭉 저하고 같이 그 멕시코의 내시경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도 할 거기 때문에 또 그 이후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